윤서야,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오라버니, 봐, 집에 대문도 없어. 저게 집이냐? 이건 내 인생 갖다 버리는 거야. 신부가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윤서야,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 오라버니랑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저 들어갑니다. 오라버니, 안녕히 가십시오. 윤서의 딱 한마디, 그리고 그녀는 대문 없는 집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부자 되는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밀양 최씨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래됐다는 것만이 남은 전부였습니다. 기와는 이끼가 끼어 반쯤 무너졌고 대문은 손을 대면 쓰러질 것처럼 삐걱거렸습니다. 마당에는 몇 해째 손도 대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 쌓여 썩어가고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는 연기조차 제대로 오르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가리켜 저주받은 집안이라 불렀습니다. 이 집에 시집온 여인들은 하나같이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여인은 시집온 지 2해 만에 병을 얻어 몸져 누웠고 또 한 여인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야밤에 짐을 꾸려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떠나간 여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망한다, 사람이 미친다. 이것이 마을 전체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혼담이 오갔습니다. 마을 아래쪽 이씨댁에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서였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 혼처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중매쟁이 봉씨가 이씨댁을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봉씨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처를 하나 구해오긴 했는데 제가 선뜻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댁이길래 그러시오? 봉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밀양 최씨 집안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집은 안 됩니다. 봉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일을 놓은 지 오래됐고 시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시며 빚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딸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 집은 보내지 마십시오. 이씨 부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윤서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겁을 먹은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봉씨는 당황했습니다. 윤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집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봉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원래 그런 집안이라 원래요. 윤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집안은 없습니다. 이씨 부부가 딸을 말렸습니다. 봉씨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이미 마음을 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가겠습니다. 방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쳤느냐? 내 인생을 왜 거기다 던지느냐? 윤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떠들썩해졌습니다. 저 여자 제정신이 아니다. 거긴 사람이 버티는 집이 아니다. 분명 얼마 못 가 쫓겨날 거다. 아무도 윤서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서는 최씨 집안의 문을 넘었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눅눅한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쌓인 가난의 흔적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썩어가는 물건들, 부엌에는 비어있는 쌀독, 방 안에서는 기침소리만 간신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간에 기대 서 있던 남자가 무심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그녀의 남편 준혁이었습니다. 윤서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망가진 살림, 꺼져버린 기운,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이 집이 왜 망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까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첫 식사 자리였습니다. 낡은 소반 위에는 김치 몇 조각과 식어버린 국, 그리고 오래 묵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윤서가 깨뜨렸습니다. 생각보다 심하군요. 순간 공기가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굳었고 준혁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윤서는 아무렇지 않게 밥 한 술을 뜨더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부서진 문짝, 먼지 쌓인 살림, 손길이 끊긴 채 방치된 물건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훑어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가난한 게 아닙니다. 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뭔데? 윤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딱 하고 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망한 겁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첫날부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분노가 정면으로 쏟아졌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틀린 말 했습니까?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돈이 없는 게 가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돈만 없는 게 아닙니다. 정리도 없고 계획도 없고 버티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이건 가난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가면 이 집 완전히 무너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게냐?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윤서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네,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 말 그대로 따라주십시오.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라. 여기가 무슨... 윤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안 그러면 망합니다. 진짜로 그 짧은 한마디가 묘하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살릴 수 있느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방법은 다 생각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의외였습니다. 오늘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준혁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뭐, 돈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이 집에서는 거의 금기와 같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돈 벌지 마라는 말은 미친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태어냈습니다. 대신 지금 새는 것부터 막겠습니다. 그날부터 윤서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자루, 깨진 그릇, 쓸모없다며 구석에 밀어둔 물건들.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거 다 버릴 거야.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잠깐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이게 우리 돈입니다. 준혁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게...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하나를 조용히 닫고 묻고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서가 집안을 정리하던 셋째 날 헛간 깊숙이 박힌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도구들이 녹슨 채로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거 버려라. 쓸데도 없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도구들을 꺼내 물로 씻고 기름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윤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녹이 슬었다고 쓸모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때 손질을 못 받은 것뿐입니다. 그 말은 도구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준혁은 왠지 자신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윤서는 남편에게 단 하나만 시켰습니다. 이것만 하십시오. 이것만. 내 딴 것은 하지 마시고요. 그 일은 돈이 되는 일도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처음엔 반발했습니다. 이걸로 뭐가 바뀌는데?
윤서는 짧게 답했습니다. 습관부터 바뀝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느 날 윤서는 시어머니의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 시간에 일어나 보십시오. 시어머니는 처음엔 못마땅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왜 내 말을 들어야 하느냐? 윤서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셔야 집안도 나아집니다. 어머니가 일어나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 집에 기운이 돌아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이 집의 공기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윤서는 마당 한쪽에 작은 자리를 펴고 그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낡은 바구니, 손잡이가 떨어진 도구, 누군가에겐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걸 판다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가 사? 윤서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요. 그 말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저 집 이제 별짓 다 하네. 쓰레기까지 팔려고. 저건 돈 주고도 안 가져. 웃음소리가 대놓고 들렸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만하자 낮게 말했습니다. 창피하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물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손에 들린 건 낡은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가격을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살게요. 그렇게 첫 물건이 팔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고쳐서 쓰면 괜찮겠네. 이건 필요했는데 이거 하나 더 없습니까? 하나, 둘, 셋. 물건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그걸 지켜보았습니다. 왜 사지? 윤서는 짧게 답했습니다. 쓸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버렸지만 누군가에겐 필요한 것들입니다. 며칠 후 마당에 쌓여있던 것들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돈이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에 들어온 돈 중 가장 정상적인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부터 망한 게 아닙니다. 버리면서 망한 겁니다. 돈을 버린 게 아니라 기회를 버린 것이죠. 변화는 시작됐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겉으로는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속에서는 계속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혁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고 말없이 윤서의 방식에 따라 움직였지만 눈빛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작은 돈이 손에 쥐어지고 마당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지던 날, 준혁이 술 한 잔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아니냐. 그 말에는 짜증과 피로, 그리고 미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 윤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힘드십니까? 준혁이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다 힘들지. 매일 같은 일 반복하는 것도, 사람들 눈치 보는 것도, 이상한 장사하는 것도, 이게 정상인 것 같아? 그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이 집은 원래 이런 집이다. 괜히 애쓰지 마라.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은 체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버린 포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차분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아닙니다. 짧고 단단한 한마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집이 원래 이런 집이라고요? 아닙니다. 이 집은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망한 집은 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선택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편한 쪽을 고르고 힘든 건 피하고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리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해라 하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힘들다고 멈추고 싶으시죠? 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선택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꿀 겁니다. 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뭘? 전부입니다. 며칠 뒤 늦은 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마당에서 준혁이 윤서를 불렀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돈 때문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것만도 아닌 것 같아. 넌 이상해. 처음부터 그랬어. 겁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압니다. 저도 이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차갑지도 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워지지 않은 기억을 가진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조금만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근데요, 안 나아집니다.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게 계속 똑같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서는 못 벗어나는구나. 준혁이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빠져나오려는 걸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끝입니다. 저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계속 버티다가 윤서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윤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윤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끝입니다. 그날 밤 준혁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건 집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같은 결말을 막으려는 싸움이라는 걸. 그날 이후 준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버티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싸우려는 사람의 눈빛으로. 그는 그날 밤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거지. 미안하다. 그것이 이 집에서 준혁이 처음으로 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전조도 없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준혁은 정해진 일을 하고 있었고 윤서는 마당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낡은 문짝이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야! 거친 목소리가 집안을 찢어놓았습니다. 남자 셋이었습니다.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며 주변을 거칠게 훑었습니다. 여기가 그 집이지.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놀란 기침을 쏟아냈고 준혁은 반사적으로 윤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돈 받으러 온 사람이지.
그가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 준혁의 가슴에 툭 던졌습니다. 기한 끝났어.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이 집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포기하고 있었던 빚이었습니다. 오늘 안에 안 갚으면 집 날아간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끝났다. 이 집이 수년 동안 반복해온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준혁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짧은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윤서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사람처럼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 뭐야?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장부 하나였습니다. 준혁이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야?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데? 말을 하던 그가 멈추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넘기고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남자의 시선이 윤서에게 꽂혔습니다. 윤서는 짧게 말했습니다. 장부입니다. 이미 절반은 갚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이 멎었습니다. 남자들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갚은 겁니다. 남자가 다시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돈들이, 아주 사소한 수익들이 하루하루 미친 듯이 쌓여 있었습니다.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게 다 진짜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고 확실하게. 나머지도 갚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윤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집, 이제 안 망합니다. 채권자 박첨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이 집의 살림과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 달 줌새. 윤서가 눈을 들었습니다. 나머지 빚 석 달 안에 갚으면 이 집은 내버려 두겠네. 단 하루라도 늦으면 그땐 봐줄 수 없어. 그 말에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첨지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 여인 잘 붙들어. 저런 사람 흔치 않아. 그날 밤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떠나고 집안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준혁과 시어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장부 언제부터 썼던 거야?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였어?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입니다. 첫날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단 말이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오기 전부터 이미 이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야? 윤서는 긴 침묵 끝에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가장 큰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저를 이 집으로 보낸 것은 중매쟁이 봉 씨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굳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이 마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 씨 집안 이야기, 저주받은 집안 이야기를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집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여기로 온 겁니다. 준혁이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윤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 맏며느리 가운데 단 한 명이 있었다고요.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버텼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당신 할머니입니다.
준혁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집에서 버티다가 결국 혼자 힘으로 빚을 거의 다 갚고 이 집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어머니라는 말이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윤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할머니와 어릴 때 이웃에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웠습니다. 살림을 어떻게 살리는지, 가난한 집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요. 그 지식이 바로 이 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으로 돌려주러 온 겁니다. 방안이 오랫동안 고요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윤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서던 날 두려움 없이 집안을 둘러보며 역시 예상대로입니다라고 중얼거렸던 것, 첫 식사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망한 겁니다라고 단언했던 것, 장부를 처음부터 꼼꼼히 기록해온 것,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계획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준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봉씨가 혼담을 들고 온 것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먼저 부탁했습니다. 이 집에 혼담을 들고 오라고요. 준혁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다. 알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살면 됐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것이 이 집에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한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첨지가 다시 최씨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였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문 안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당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자리에 물건들이 규칙적으로 쌓여 있었고 2명의 마을 사람이 윤서 앞에서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헛간 옆에서 도구를 손질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첨지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박첨지에게 내밀었습니다. 남은 것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박첨지는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을 확인한 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갚았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첨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소? 윤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새는 것을 막았고 있는 것을 살렸고 할 수 있는 것을 매일 했습니다. 박첨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 그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 근처엔 내 사람 보내지 않겠소. 그날 이후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같은 자리, 다른 집이었습니다. 예전엔 문을 열기도 무서웠던 그 집 문짝은 늘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썩어가는 것들만 쌓여 있었고 안에서는 한숨과 기침 소리만 흘러나오던 곳.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마당, 규칙적으로 쌓인 물건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드나드는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하나 더 있습니까? 지난번에 산 거 너무 잘 써서요. 혹시 이건 언제 들어옵니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래가 오갔습니다. 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집 분명 망한 집 아니었습니까? 무슨 비법이 있는 겁니까?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진짜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그 집을 살린 겁니까?
그 질문에는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따라하고 싶은 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과장도 자랑도 없는 담담한 미소였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너무 평범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비결입니까? 누군가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윤서는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원래 다 알고 계신 것들입니다. 해야 하는 것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안 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안 버리고, 그것입니다. 그게 끝입니까? 누군가 허탈하게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걸로 그렇게 된다고요. 윤서는 그 반응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십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안 하시죠?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는 한 걸음 물러서며 덧붙였습니다. 이 집도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안 했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했고,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멈추었습니다. 망하는 방법을요. 그 짧은 한마디가 몇 년의 시간을, 수많은 선택을, 그리고 한 집안의 운명을 모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집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받은 집이 아니라 절대 망하지 않는 집이라고. 준혁은 이제 더 이상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무의미해 보이던 반복이 이제는 자신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윤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알아.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왜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는지. 윤서는 그저 웃었습니다. 잘못 산 게 아닙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이제 알았으면 됩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루에 앉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한때 체념 속에 눈을 감고 있던 여인이 이제는 가장 먼저 일어나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포기했었다. 그게 이 집을 이렇게 만든 거였구나.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이 집은 버팁니다. 윤서는 여전히 매일 장부를 썼습니다. 아주 작은 돈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 장부는 이 집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지 못했던 기록, 준혁이 잃어버렸던 희망, 그리고 윤서가 가져온 답이 모두 거기에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올해 처음으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준혁이 삽으로 땅을 고르는 옆에서 윤서는 씨앗을 하나씩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대문 밖에서 기웃거렸습니다. 저 집 뭐 심어요?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콩이요. 그 한마디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가슴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이 이 집에서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서는 아무도 모르는 비법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다들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것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새는 곳을 막았고, 있는 것을 살렸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무너진 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망하는 선택을 반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살아난 것은 대단한 행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망하는 방법을 멈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버리지 말았어야 할 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 집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댁내 가정에도 항상 행운과 만복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달달야담이었습니다.